함수가 무슨 내용이 있었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역함수 있었죠. 예? 뭐가요? 역함수.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배워야. 함수. 자, 우리가 함수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겠어요. 함수라는 거는 어떤 집합에서 집합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이 x라는 집합을 이런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고요. y라는 집합을 이런 모형으로 그렸을 때, 이 집합 x에서 집합 y로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적어주고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이 함수의 이름은 내가 f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함수라는 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만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냐면, 자, 여기에 1, 2, 3, 4가 있었어. 여기가 5, 6, 7, 8이 있었어. 우리가 일단 이 집합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 대응이 되는 관계에서 이 왼쪽 부분에 놓이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그리고 이쪽은 공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에 짝을 지어주는, 그런 짝을 지어주는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정원이 알겠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애가 돼야 되냐면 이쪽 x에 있는 원소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x의 원소가 짝꿍을 하나만 갖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함수야. 왜냐면 얘네 입장에서 짝꿍이 하나씩만 있으면 돼. 얘 짝꿍 하나 있지? 얘도 짝꿍 하나 있지? 얘도 다 있지? 이러면 함수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대응이 된 요 공역에 있는 이 원소를 모아놓게 되면 우리가 이 공역에 대응되는 이 값들이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 자, fx가 2x라고 주어지면 1의 짝꿍은 f1은 얼마예요? 값이 1 집어넣고 계산하면 2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1의 짝꿍이 2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형으로 그리면 이 함수의 이름은 지금 f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식을 모형으로 바꿔야 너네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 1의 짝꿍은 누구로 가요? 2로 가지. 2의 짝꿍은 누구로 가요? 4. 왜냐면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집어넣게 되는 x 있죠? 여기에서 들어간 애, 이 들어간 애가 이제 정의역에 해당되는 원소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y에 있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3의 짝꿍은 6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계산에서 나오는 계산된 값을, 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값을 뭐라고 부르지? 함수값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함수값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y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x한테 화살표를 받아갖고 이쪽에 짝꿍이 있는 이런 y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치역의 집합은 원소가 5, 6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돼? 안 돼? 상결이 잘 안 돼? 돼요? 그러면 함수가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얘네 짝꿍을 지어주는 식이 이렇게 일반화가 되지 않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딱 2배씩 해주는 짝꿍으로 가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내가 자연수만 적은 것 뿐이지 실수 전체가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2배씩 돼서 짝꿍이 다 지어지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또 다른 모형을 그려볼 건데 1, 2, 3, 4에 5, 6, 7, 8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갖다고 쳐보자. 자, 요거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아닌 이유는요. 우리는 이 집합 X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가 짝꿍이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짝꿍이 없잖아요. 함수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더 그려보죠. 글씨는 대충 보세요. 얘는 함수기 아니게. 이유는 y 값이 이제 두 개가 연결된 게 있어요.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X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X의 입장에서 짝꿍이 하나씩만 다 갖고 있어야 돼. 얘가 짝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이런 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의 정의는 X, Y를 짝을 지어주는 건데 X의 입장에서 짝꿍이 얘네가 선택한 애들이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얘네가 누굴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으로 바꾼 애를 모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모형에서 얘네의 함수값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F1은 얼마게? F1이라는 거는 1의 짝꿍의 값이라는 뜻이야. 1의 짝꿍이라는 뜻이야. 여기 1의 짝꿍 누구야? 1이 누구한테 갔어? 6. 이해되지? F2는 얼마야? 7이네. 그 다음 F3은 얼마예요? 빨리 말해. 6. 감사합니다. F4는요? 저는 완전 토종 한국인이니까 2초 넘어가면 힘들어요. 빨리 대답해.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함수의 종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뭐부터 설명을 할까? 잠깐만요. 무슨 함수 나오지? 상대방 함수. 이렇게 볼게. 이거부터 설명하면 돼. 야, 그럼 너네가 함수가 있으면 그래프라는 애가 있거든? 그래프. 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정의역이라는 건 집합이 아니라 정의역에는 집합으로 괄호를 쳐갖고 여기를 원소 다 갖다 때려박으면 돼. 공역도 집합이야. 여기 Y 쪽에 해당되는 애들 다 때려박으면 돼. 치역은 이렇게 함수값 대응 대례만 보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 x가 1이 들어갔을 때 y가 6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순서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좌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x가 1일 때 그때 계산해서 나온 값을 순서상으로 점으로 찍은 게 그래프잖아, 그지? 이를테면 y는 fx는 ex라는 이 관계식에서 얘는 x가 숫자를 집어넣어갖고 요걸 계산을 했을 때 그때 각각 뭐 1을 집어넣으면 2가 대응이 되고 0 집어넣으면 0의 대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점을 다 갖다가 찍어 놓은 게 그래프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만 보고도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식이 함수의 대응 관계였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그리면 뭐 요렇게 y는 3이라는 애를 그렸어. 선생님 몇 개만 그려볼게요. y는 3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 y는 x 그렸고,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1을 그릴게.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애를 그려볼게.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는 거는 x의 짝꿍이 한 개만 나가 있어야 돼, 그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에다가 세로선을 그어보면 돼요. 자, 세로선을 한번 그어볼게. 그러니까 니네가 그래프를 보고 얘가 함수다 아니다는 함수다, 기다, 아니다 뭐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세로선을 긋는 의미가 뭐냐면 요 세로선이 나타내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x는 마3이다 이런 직선이라고 쳐봐. 그럼 x는 마3이라는 거에 얻어 걸리는 짝꿍이 몇 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겠어. 얘는 x가 마3이라는 거에 대응되는 짝꿍이 누구야? 3이지.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x가 마3일 때 마3,3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인즉슨 마3의 짝꿍이 3이 한 개만 있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세로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를 긋게 되면 얘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요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얻어버려.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계산하면 뭐 2분의 루트 3이 하나가 나오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의미는 우리가 정의역에 있는 x라는 이 원소에 대해서 얘가 짝꿍을 두 쪽으로 지금 보냈다는 얘기야. 대응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로선을 그어봐서 그래프 모든 구간에서 교점이 한 개씩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세로선을 그어보면 얘는 몇 개씩 만나겠니? 그래프가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밖에 안 생기겠지. 얘도 한 개씩밖에 안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애초에 이름이 뭐였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만 너네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얘를 1차 함수라고 불렀었어. 그지? 얘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어요. 얘는 원의 함수라 이렇게 이름을 안 짓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게 얘는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대응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응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뭐 이름은 내 마음대로 그냥 지을게요. 얘 이름은 f였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이 대응이 잘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정의역이 1, 2, 3, 4인데 여기도 1, 2, 3, 4가 있어. 얘네가 근데 대응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4로 가. 이런 대응일 경우에 우리는 이 함수의 이름을 항등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항등함수.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랑 x에 집어넣은 거랑 나온 결과물이 똑같으면 우리는 그 함수가 항등함수라고 돼요. 이름이 여기가 항등함수. 그 다음 자, 얘는 모든 애들이 한쪽으로 다 대응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는 보통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fx는 x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왜냐면 x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요 계산을 이걸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계산을 이걸로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1을 내면 이게 x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뒤에 문제에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fx가 x제곱이야.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등함수를 가리키는 식하고는 다르죠. 하지만 얘도 정의역을 0하고 1로 잡게 되면 이 함수 또한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0 집어넣으면 계산한 결과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0이라는 애는 0으로 나와.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나온 거 똑같으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그게 똑같은 게 나오게 되면 이건 항등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을 집어넣게 되면 1 넣고 계산하면 y가 1이지.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나온 거가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같은 결과물이 나오면 는 거 나온 거 그 함수 또한 항등함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무조건 y는 x는 아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항등함수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보통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5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상수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fx는 x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얘는 y는 x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죠?
fx라고 적으나 여기에 y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나 똑같은 거예요. y는 x는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프가 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는 5라는 애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y는 5. 얘는 x가 1이 들어가든 0이 들어가든 마일이 들어가든 얘는 결과물이 무조건 5에 대응이 됐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항등함수 했고 상수함수 했고 또 1대1 함수에 대해서 볼게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나타내는 P명 Q이다 꼴의 명제가 있습니다. 어떤 애가 만족이 될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좀 책에 보면 뒤에 1대1 함수 나와 있을 텐데 이런 형태가 만족이 되면 이게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족이 될 때 우리는 이걸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명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이 나오면 이 함수가 1대1 함수냐고 확인해 보라는 물음이 되는 거예요. 왜 얘가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거냐면 fx1하고 일단 1대1 함수라는 게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 다른 작품으로 보내진 게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을 해석을 해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만약에 함수 값이 같다면 그 오게 된 정의역에 있는 원소도 같은 애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얘 대우명제는 어떻게 쓰겠어? 대우명제도 참일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만족하나 얘 대우명제를 만족하나? 뭐 같은 말을 만족하는 거가 되겠죠. 대우명제는 이걸 부정을 하고 이걸 부정해서 자리 바꾸면 되겠지. 요게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다면 걔네의 짝꿍이 다르다는 뜻이야.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해되세요?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잡으면 걔네의 짝꿍이 다 다른 데로 간다는 뜻이 되겠죠. 요게 1대1 함수를 가리키는 어떤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대답 안 하면 된 거죠.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우리가 대응 관계로 봤을 때 뭐 이런 형태로 다 다른 애로 서로 다 겹치는 애 없이 가면 1대1 함수야. 이게 되지? 자, 여기에 9까지 있었다고 치자. 요렇게 돼도 1대1 함수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 다른 애로 가면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 짝꿍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네 입장에서 얘네가 다 다른 데로 간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대1 함수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용어가 살짝 바뀌어요. 1대1 대응. 이게 뭐 말이 이상하지? 1대1 함수라는 거랑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완전 다른 걸 가리키게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얘는 1대1 함수가 먼저 충족이 되는 애들 중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 애들을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걸 일단 암기를 하셔야 돼요. 1대1 함수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냐면 얘는 1대1 함수는 맞죠? 얘네가 다 다른 애로 대응이 됐으니까.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건 뭐냐면 이쪽에 치역이라는 건 얘네 짝꿍이 매칭이 된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치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치역은 5, 6, 7, 8이 되겠죠. 5, 6, 7, 8. 치역은 5, 6, 7, 8이 되겠습니다. 공역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5, 6, 7, 8, 9가 전부 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집합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같지가 않죠. 맞나요? 이러면은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멘트가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응된 애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놀고 있는 애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이쪽에 x로부터 매칭이 안 된 애가 없어야 돼요. 남은 애가 없어야 돼. 남은 애가 없이 다 대응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일단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정의역하고 공역의 원소가 일단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맞아야 얘네가 서로 대응이 될 때 남는 애가 없이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저건 이해돼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1대1 함수는 얘네가 다 다른 애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떤 애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곡선이 있겠지. 자, 이 중에서 우리가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은요, 아까 그냥 함수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가로선을 그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세로선을 그어서 모든 그래프 이미 그려져 있는 교점에서 한 개씩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그래프가 나타내는 관계가 함수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로선을 그어서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로선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잘 보세요. 야이씨, 너 왜 이러냐? 자, NG. 자, 가로선. 자, 가로선을 그을 건데, 가로선을 긋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로선이라는 거는 y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y 쪽에 타겟팅이 된 x가 몇 개씩 있었는지 확인하는 거야. 얘는 x 쪽에 타겟팅이 된 y가 하나 이상, 하나보다 더 넘어서 얻어 걸리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y를 끄었다는 얘기는 이 y를 끄었을 때, 즉 y에 대응이 되는 x가 한 개보다 더 많은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개씩만 만나면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보세요. 얘는 얻어 걸리는 부분이 두 부분들이 되게 많죠, 그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기 y는 1을 끄었어. 그러면 요 점은 1,1이고 요 점은 -1,1이잖아, 그지? 그러면 마일의 짝꿍도 1로 간 거고 1의 짝꿍도 1로 간 거야. 이런 대응 관계에서 1하고 마일이 다 1로 간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1대1 함수가 아니지. 얘네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프를 가로선을 그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이 정도를 기본 내용으로 해서 처음부터 그냥 문제 11개 쭉쭉 풀어버릴게. 뭐 대충 이해는 되나요? 그래요. 뭐야, 여기 핑크색깔이.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보시죠. 자, 1번.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우리가 읽어줄 때, 여기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0, 1, 2, 3이 있는데, 1은 2로 갔고, 2는 0으로 갔고, 그 다음에 3은 2로 갔다. 우리가 이 대응 관계에서 원래는 더 정확한 표현은 요게 여기서 1로 갔다는 의미로 여기 끝에 화살표를 방향성을 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림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저는 화살표를 안 그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함수 이름이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안 줬네요. 근데 대응 F라고 했으니까 이 이름을 F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자, F1은 얼마예요? 요 그림에서 얼마예요? 2죠? 요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1은 2로 대응됐다. 요 화살표만 끌고 와서 1하고 2의 관계를 요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요런 표현이 있어도 그게 이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옳지 않은 거 보라고 했으니까 F1은 2다. 1의 짝꿍이 2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죠? 이 관계에서. 자, 두 번째 정의역은 X.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는 멘트가 먼저 원래 등장을 합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 멘트가 우리가 이런 모형을 만들었을 때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멘트가 가리키는 게 이 X에 있는 게 정의역으로 Y에 있는 게 공역으로 X에서 Y로 보내는 그런 함수다. 아시겠죠? 자, 공역은 Y 맞고 치역은 뭐예요? 누구누구만 들어가야 돼? 0이 틀렸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 5번 X에서 Y로의 함수이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지금 보내는 형태. 우리는 이런 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게요. 자, 1번 문제는 답이 4였고요.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함수값 구하기. 여기에서 계산하는 거는 너네가 앞에서 그냥 계산했던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함수의 의미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식이 두 가지로 주어졌을 때 x가 1 이하, x가 1 초과. 자, 여기에서 f-y 더하기 f2를 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은 요 범위에 맞는 값을, 그러니까 x가 y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게 맞는 범위에 해당되는 쪽에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y는 위에 해당되는 범위에 속하는 x잖아, 그지? y니까 여기다 y 넣고 계산하면 돼. 여기 마라 3이야. 2는 여기에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2 넣으면 0이죠. 그래서 답은 마라 3. 1번이에요. 3번 보실게요. 자, f의 x-3이 x제곱 빼기 5다. 자, 여기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 치환이 필요한가? 밑에 문제를 보니까. 자, 치환이 뭐 일단 하는 방법은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구하라는 게 f2를 구하라, 그지? 자,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로 안에 들어가는 값이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양변에 똑같은 거를 식이나 문자나 숫자나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x에다 뭐가 들어가면 2가 되겠니? 5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x를 5를 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5가 들어가면은 25 빼기 5니까 여기 20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조금 보기 좋은 쪽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가로 안에 들어간 게 문제예요. 얘가 그냥 x면 참 좋겠는데 x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를 단순하게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가로 안에 복잡한 식이 들어갔을 때 얘를 t라고 놓습니다. t라고 놓게 되면 우리는 양변에 있는 x를 다 t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x를 없애고 싶으니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 x는 t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다 바꿉니다. 여기 x를.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f의 t가 되겠어요. x 빼기 3이 t로 다 통째로 바뀌고, 그 다음에 x라는 거는 요게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x를 대신해서 t 더하기 3이라는 애로 집어넣게 되면 t제곱 더하기 6t, 그 다음 9 빼기 5니까 더하기 4.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t를 x로 양변해. 이렇게 생긴 식은 요 문자 대신 숫자나 문자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그러면 fx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4인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해놓고 f1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2 놓고 계산하는 거 똑같아. 이해되세요? 4번. 자, 여기는 이제 제목이 서로 같은 함수. 이것만 설명을 했는데. 자, 함수가 두 개가 같으려면 일단은 그러니까 두 가지 함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서로 같은 두 함수, 뭐 혹은 세 함수. 그러니까 함수를 두 개 이상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그 함수를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음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의 정의야. 함수가 같으려면 이 두 가지를 요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언제냐면 일단 정의역하고 공역이 두 함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게 일단 첫 번째다.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정의역에 있는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 함수값이 다 같게 나와야 됩니다. 함수값이 같다. 정의역, 공역이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의역 또는 공역이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정의역과 공역을 실수 전체로 놓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이 정도는 설명 가능하겠네요. 자, 거기 보시면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고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때 뭐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다 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정의역이 같으면 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걸로 기억하겠지.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두 함수가 같다는 뜻은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같아요.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계산한 결과물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식이 뭐 여러 가지가 주어졌을 때 f는 이렇게, g는 이렇게, h는 이렇게 함수마다 다 계산식이 다르게 주어졌을 경우에 그 함수 계산식이 우리가 계산한 결과물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x에 뭔가 들어갔을 때 계산은 그 식으로 할 거니까요, 그죠? 그 계산된 결과물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으면 그 식이 같다라고 놔야 돼. 일단 결과물이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문제를 한번 보면서 그다음 4번이요. 문제 한번 보시죠. 자, 얘가 말이라고 0하고 2에 대해서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서로 같대. 자,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 자, 그리고 g는 거기에 뭐 다 1, 2, 3, 4, 5번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정의역 요 원소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네에 대해서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되고요. 얘네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한 결과물이 같다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야? f 마이가 얼마냐? 4야? f0은 f2는 이거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집어넣은 값에 따른 나온 결과물이 g라는 함수도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마일 넣으면 4 나오고 0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1 나왔을 때 모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결과물을 얘랑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똑같아지는 게 1, 2, 3, 4, 5번 중에 답은 4번인데요. 자, 1번 한번 보시죠. 1번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래. 자 여기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G0은 얼마야? 3이지? 여기에서 탈락이야. 0을 집어넣은 결과물이 두 개가 다르잖아. 모든 원소에 대해서 결과가 다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표현 기호 이렇게 씁니다. F랑 G가 같다. 괄호치고 X는 끼고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뭐 fx는 gx가 같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법이에요. 자 4번 보실게요. 거기 객관식 4번 얘가 답이니까. 자 gx가 x 더하기 2분의 4야. 자 이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4죠. 0 집어넣으면 2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나오지. 얘랑 들어간 거 나온 거가 결과가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얘가 답이야. 이해되니? 되겠지. 자, 5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물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을 다 계산을 해봐야 돼. 다 넣고 계산을 다 해봐야 되겠지. 이 문제를 풀려면 두 함수 풀 때. 자 거기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있죠? 1대1 함수 거기 뭐 x1, x2가 다르면 fx1이 fx2랑 다르다. 그거를 만족을 할 때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죠. 그지? 거기 대우 명제 있죠? fx1, fx2가 같으면 x1, x2가 같다. 거기도 체크해놔. 자, 그 둘 중에 하나의 표현이 있으면 1대1 함수란 얘기야. 거기 노란 음영 밑에 있잖아. 대우. 참이면 그 대우 이 참고 위에 fx1은 fx2이면 x1, x2도 참이다. 요게 만족이 되면 이거 아까 내가 얘기 잘못한 건데 명제가 아닌 조건이야, 조건. 명제가.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명제가 되게 하는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자 보겠습니다. 자 486 5번 문제. 자 fx 야 여기 봐라 1번. 자 아까 쌤이 1대1 함수는 어떻게 살펴본다고 그랬죠? 가로선 거기에 써놔. 거기 참고 옆에다가 1대1 함수의 그래프 가로선을 넣는다. 외워야 돼요. 이거 까먹습니다. 야,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86쪽에 2번 1번 86쪽에 거기 유형 설명 1번에 거기 2번 있잖아. 그제 2번에 노란 음영 옆에다가 세로선을 긋는다. 이렇게 세로선. 함수는 세로선. 그 까먹을 것 같으면 선생님이 원방 갖고 설명했던 걸 기억하세요. 원방은 세로선 끄면은 아이씨 그래 근데 원이면은 가로선 끄도 2점 있었는데 하여튼 외워. 알겠지? 외울 수 있어 없어? 대답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5번 보실게요. 자 우리는 얘 대응 관계를 보고 1대1 대응인지를 봐도 되는데 그래프를 보고 보셔도 돼요. 자 함수인지 아닌지는 뭘 그어본다? 대답해 빨리. 함수인지 아닌지. 세로선이야. 함수인지 아닌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가로선 외워야 돼요. 나는 가로선을 그릴 거야. 자 그림 그릴게. 얘 이렇게 생겼지? 가로선 그어서 얘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왜? 가로선 그었을 때 다 하나씩만 만나야 되니까 불합격. 자 그 다음 얘는 얘 합격 불합격. 2번 불합격. 가로선 그으면 여기서 완전 다 겹치잖아. 맞아 아니야? 만나는 게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그지? 자 그 다음 절대값 x 그림 그릴 줄 알지 얘들아? 절대값 x 이렇게 V자로 꺾인 그래프 생기겠지? 절대값 없는 애 y는 x 그린 다음 들어 올린 거잖아. 이 합격 불합격? 불합격. 자 y는 2x-1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니까 합격 불합격? 합격.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불합격. 이해되니? 자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지. 얘가 지금 집어넣은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야 1대1 함수죠. 근데 내가 여기에 1 집어넣나 마일 집어넣나 결과가 어때? 똑같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이 훨씬 쉽습니다. 자 답은 4번이었고요. 6번 보세요. 자 6번 문제. 직선을 갖고 1대1 대응이 이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이제 문제로 설명할 건데, 자 fx라는 게 a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 그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x가 0 이상, 얘가 x가 0 미만. 자 일단은 얘네 두 개 다 직선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둘 다 1차 함수니까 그지? 직선이 범위에 따라 다르게 그려질 건데 일단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0에서 식이 달라지는데 여기 0 집어넣은 거랑 이쪽에 0 집어넣은 거랑 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0에서 이어지는 그래프예요. 알겠지? 그랬을 때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선의 관계에서 1대1 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직선에서 1대1 함수이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써놓으세요. 어디다가 기울기 부호가 같다. 그리고 끊어진 데도 있으면 안 되겠지. 이거는 사실 수트 내용인데 끊어진 데도 없어야 돼.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면서 요거 기울기 부호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y 축이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여기가 y절편이 잘못 그렸잖아.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이지 않겠냐, 그제? 그 다음에 내가 0 이상일 때부터 또 다른 직선을 그릴 건데, 그 애가 만약에 이렇게 튀어져 올라갔어. 내가 새롭게 그리게 될 부분이야. 0 이상이. 얘가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 그제? 얘를 그렸을 때 이렇게 꺾여서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 플러스로 만약에 바꿔버렸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 맞지? 이러면 가로선 긋을 때 두 개씩 만나겠지. 탈각이지? 그 다음에 만약에 기울기가 0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0이란 얘기야. 개수가. y는 2 이런 그래프야. 이래도 불합격이지. 왜? 가로선 긋었을 때 무조건 교점이 한 개만 생겨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겹쳐져 버리지. 불합격. 그럼 이게 마이너스인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가 되는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가 해당 조건이 되겠지. 얘가 음수라는 걸 갖고 풀면 돼.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이게 a가 마일부터 1까지는 되겠지. 2차 감산으로. 4번이고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자, 이거 좀 별표 하나 박아놔. 야, 7번. 야, 나 8번에 별표 3개 박아. 좀 어렵다잉?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작년에도 선생님이 여기 8번 유형을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해갖고 이 유형만 갖고 문제를 4개씩 풀렸는데 이 돌대갈 새끼들이 이걸 들려왔어. 뭐 틀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접근법을 까먹은 거야. 빙다리같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노력의 부족입니다. 머리가 좋구나. 저는 뭐 시험 못 봤다고 전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든 못 보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한데, 하여튼 열심히만 하세요. 열심히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던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훨씬 많으니까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과정만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잘 사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집합 x에서 y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자 fx가 ax 플러스 b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갖고 문제를 풀 거다. 얘는 그림 그려서 풀 거예요. 그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얘는 뭐냐? 1대1 대응. 자, 잘 봐라. 얘 그래프 갖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일단은 정의역이 마일부터 3까지고 공역이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모형을 표현하면 여기에 마일에서부터 3까지 빠짐없이 실수 전체 다 나올 거야. 이거는 근데 모형 갖고 문제를 못 풉니다. 못 풀어요. 그 다음 공역에는 0에서부터 2까지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야. 1대1 대응이면 얘네가 뭐 다무지게 다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이지. 빠지는 애 없이 서로 다르대고. 근데 이게 이 모형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요 부등식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란 뜻이야. 요 사이에. 그러니까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이. 이런 대응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고 무조건 그래프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문제를 푸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XY 축을 그리시고요. 정의역 X가 Y부터 3까지 이렇게 세로선을 그리세요.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세로선 사이에 있는 얘네를 포함한 요 끝에를 포함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정의역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역도 우리가 y가 0부터 2까지니까 y는 0하고 y는 2까지. y는 0, y는 2. 요 직선을 뜯습니다. y는 0, y는 2. 절편은 우리가 요 축 위에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얘가 1대1 대응이냐면 요 직사각형이 그려졌잖아. 정의역하고 공역을 표현했을 때 요 직사각형의 제일 3단에서 제일 하단까지 그려져야 얘가 정의역, 공역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요 식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 직선인 건 일단 아시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릴 건데 여기 이 박스의 최하단,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그래프가 요게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 얘가 1대1 함수인지 금방 확인이 되지. 무슨 선을 그으면 돼요? 가로선을 그으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가로선을 그으면 얘가 1대1 대응인지 먼저 확인이 1대1 함수인지가 확인이 돼. 1대1 함수 맞죠? 맞습니까?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쪽에 있는 애가 아직 대응이 안 된 y좌표인데 y좌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빠짐없이 다 나왔지. 0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가 다 y좌표를 갖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좌표로 환산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3,2지.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니까 기울기 먼저 따고 식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방 배웠으니까. 이제 기울기 얼마입니까? 2분의 1, 여기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fx를 대신해서 그냥 y라고 생각을 하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b니까 요거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 집어넣었을 때 참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분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 보라 색깔이 1대1 대응이 되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안 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졌어. 일단 이 직선은 정의역에서는 무조건 빠짐없이 그려져야 돼. 애초에 이게 정의역에서 꽉 차게 안 그려지면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의역에서 꽉 차는 직선이 그려졌을 때 얘는 왜 1대1 대응이 될 수 없는지를 설명을 할게요. 얘는 일단 핑크 색깔은 1대1 함수는 되지. 가로선 그어봤을 때. 이해되세요? 1대1 함수는 되는데 얘가 y좌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가져. 그러니까 요쪽 바깥쪽에 벗어나는 요쪽의 y값들하고 요쪽의 y값들이 짝꿍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쪽 공역이 0부터 2까지인데 여기 비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이러면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꽉 차게 직선을 그려야 돼.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답 2번이에요. 자, 이제 세 문제만 더 풀고. 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래 걸렸지? 자, 8번 보실게요. 설명 잘 들어라니. 살짝 어렵다.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야 이거. 자,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식이 주어질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a를 정할 때 a의 최소값은, 이거 잘 들어, 1대1 함수, 여기 밑에는 1대1 대응도 있어요. 얘를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설명 잘 들어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푼다는 게 이 문제를 바꿔가면서 두 종류의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얘는 1대1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죠. 1대1 함수가 되도록. 근데 이거보다는 1대1 대응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답을 내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걸 쉽게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그거 먼저 숙제를 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나중에 해줄 거야.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4를 빼면 되나? 이렇게 이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역이 x가 a 이상. 얘는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못 내겠다.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만 먼저 해볼게요. 얘가 1대1 함수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니네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얘 그림 그려보고 선생님이 그냥 막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얘 그래프 그려보자. 자, 그래프도 x, y 축도 필요도 없어. 그냥 떨러 그릴 거야. 아래로 블록하자. 맞아.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 얘가 꼭지점이 여기가 3분만 와서 아니에요, 그치?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럼 니네가 요 a의 범위를 잡아준다. a 이상으로 정의역을 해주자는 얘기야. 이해가 될까요? a 이상으로 정의를 하자는 얘기는 어떤 얘가 값이 정해지면 그거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3이잖아? 얘가 3보다 작은 2였어. 그럼 x가 2일 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맞아, 아니야? 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요 a는 얘보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하게 되는 그래프의 부분이 요 꼭지점의 x좌표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a라고 우리가 주는 값이 얘가 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부터 우리가 정의가 됐을 때 3 이상, a가 3이면은 얘가 3 이상인 데서 보자는 얘기잖아, 정의역이, 그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4야. a가 4면은 여기가 4인 데부터 보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면 1대1 함수 맞잖아, 맞지? 가로서 꺾었을 때. 근데 이거보다 만약에 작아지는 데서부터 정의가 되면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가로서 꺾었을 때 탈락이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얘를 선생님 문제를 바꿔갖고 1대1 대응으로도 한번 바꿔갖고 설명해볼게. 니네가 밑에 숙제를 해와야 되는데 아마 다 못한다고 잡아 뗄 것 같아서 못하는 게 맞아. 어쩔 수 없어. 해보면 다시 알려주긴 할 텐데 일단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이 다 이렇게 똑같은 집합으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좀 해봐라. 1대1 대응이 되게.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문제를 바꿨어요.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역시나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3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이래 놓고 우리가 이 a의 값을 정할 건데 어떻게 정하냐면 원래 있던 식이 뭐냐? x제곱 빼기 6x 뭐야? 이거 씨발 계산 안 되네. 잠시만요. 이거 숫자를 좀 바꿔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원래 5였다고 치고 문제를 좀 갑자기 하기 싫어지네. 이거 원래 6이었냐 이게?
여기가 뒤에가 5였어?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게. 그냥 뒤에 상수항을 바꿔버릴게. 원래 더하기 5였는데 6으로. 그냥 한번 봐봐. 무슨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일단은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 A를 찾을 건데 A 값을 먼저 정해볼게요. A를.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정의역하고 공역인데 이거를 집어넣어. 뭔 소리냐면 A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6이라는 식이 되겠지. 그게 이제 공역에서 가리키는 원소 A랑 같다고 봐. A를 집어넣은 거랑 여기서 공역에서 시작하는 원소랑 같다고 그러고. 자, 왜 그런가 한번 그림을 보면 이따가 알게 돼. 야, 이러면 A가 몇 또는 몇이야? 1하고 6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3,3이지? 자, 그러면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로 A를 정해주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이 돼. 근데 A가 1인 거는 얘가 1대1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얘가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3이기 때문에 그보다 왼쪽에 놓이게 되는 A, 예를 들어서 A를 1로 잡아버리면 이게 1 이상에서 보자는 얘기 아니야, 그치? 맞아, 아니야? 1 이상에서 내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일단 안 돼. 탈락이야. 그럼 6일 때는 왜 되냐면, 자봐.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그러면 6일 때, 잘 봐. 얘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 여기다? 얼마 나와? 6 나오지? 6,6. 그러면 정의역을 6 이상에서 보자고 하는 얘기잖아. 이게 x가 a 이상일 때. 이해돼? 그러면 얘가 지금 1대1 함수 돼야 안 돼? 되지? 이 노란선 그래프에다가 가로선을 쭉쭉 그으면 교점이 한 개씩밖에 안 생기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가 6으로 잡혀져 있으면 얘가 공역도 6 이상이니까 6 이상인 함수값이 다 나와야 돼. 맞아, 아니야? 이러면 y좌표가 6 이상인 거 빠짐없이 다 나오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정의역이 결정이 되면은 요 그래프에 그려지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1대1 함수가 일단 되면서 얘가 y 값이 6 이상인 게 빠짐이 없이 다 나와야 돼. 이해되냐? 뭔 소린지? 그럼 내가 이걸 왜 A를 넣고 A랑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었냐면, 얘가 정의역에 들어가는 애고 얘가 정이고 얘가 공이었어. 그러면 정의역에 들어가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서 계산을 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여기에 넣은 게 함수값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A를 집어넣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으로 계산이 될 텐데, 그게 나오게 되는 함수값이 함수값의 시작인 것도 A여야 돼.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결과물이 A라는 값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X에다가 어떤 A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결과물도 A가 되게 하는 그런 A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A를 여기에다 집어넣게 되면 들어간 애가 A라는 거잖아, 그치? 들어간 애가 A일 때 나온 계산된 값은 이거지? 근데 이걸 계산을 한 결과가 들어간 애랑 똑같아야 되는 거지. 왜? 공역도 A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 값도 계산했을 때 A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집어넣고 계산하는 식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게 들어간 거랑 나온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A는 1 아니면 6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선택을 하는 거지. 1대1 함수가 되는 쪽으로. 그러면 1이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데 1대1 함수가 안 돼. 그래서 6을 선택을 해놓고 보니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보는 거야. 6,6에서부터 이제 요만큼만. 이해돼? 그러면 6을 일단 1대1 함수가 되면서 얘가 계산했을 때 6을 집어넣기 시작했을 때
y 값도 이게 만약에 6이면 y 값이 6부터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그래야 공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뭐 요런 원리에 의해서 요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건 하다 보면 알아. 이거 몇 개만 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맞나요? 자, 다음 거 넘어가시죠. 오늘 설명 존나 길어지네. 오늘 배렸다. 오늘 숙제도 해야 되잖아. 자, 9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모든 결과물을 똑같게 해주는 함수. 아니지.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랑 나온 거가 다 똑같으면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다 똑같은 애로 대응이 되기에 상수함수야.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게 9번 문제지. 자, f가 상수함수이면 집합 fx에 자, 봐봐. 여기 무슨 집합이 나와있냐면 fx가 x. 이게 무슨 법이지? 이게 조건제시법이지? 자, 조건제시법에서 이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 거냐면 fx라는 애를 모아놨다는 얘기는 계산하는 결과물을 모아놨다는 얘기야. 어떤 애를 계산을 하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여기다 놓고 계산을 한 결과물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모아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치역을 조건제시법으로 쓴 거라고 보시면 이게 치역이야. 알겠지? 야, 1번 보시면 상수함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이다. 맞아, 아니야? 맞잖아. 상수함수면 아까 상수함수는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이 애들을 다 이쪽 한쪽으로 보내준 거니까 치역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겠지. 자, 2번 항등함수는 함수 f의 치역은 정의역과 같다. 뭐 당연하겠지. 항등함수라는 거는 는 애랑 나온 애랑 똑같아야 돼. 들어간 애가 나온 애랑 똑같으니까 정의역에 있는 거랑 치역이랑 똑같겠지. 자, 3번. 야, 3번은 1대1 대응에 대한 저기 해석이잖아, 그지? 1대1 대응 두 가지를 만족하면 1대1 대응 맞지? 1대1 함수면서 정의역과 공역, 치역과 공역역. 자, 그 다음 유한집합에 대해서. 유한집합이라는 건 원소의 개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한함이 있다는 얘기지. 셀 수 있을 만큼. 자, nx랑 ny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자, 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일단 5번 좀 볼게. 자, fx1, fx2는 x1, x2이면 1대1 대응이다. 5번이 일단 확실하게 틀렸어. 걔는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지? 맞아, 아니야? 5번이 확실하게 틀렸고, 자, 이게 4번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하고 공역이 있어. 여기 정의역이고 여기 공역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말이 달려있냐면 nx랑 ny가 같대. 그 말은 여기 원소가 똑같은 개수만큼씩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서 추가로 뭘 설명하고 있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으면이라는 조건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빠짐없이 얘네랑 짝이 대응이 되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짝이 다 빠짐없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다 빠짐없는, 왜냐면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는 여기 있는 애랑 짝꿍이 돼야 되는 거냐, 그치? 얘는 여기 있는 애랑 짝꿍이 될 건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다른 애로 가야만 얘가 전부 다 대응이 돼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질 수 있겠지.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가 있는데 얘네가 여기 있는 1로 같이 갔어. 그러면 여기 자 1, 2, 3, 4가 있고 여기에 1, 2, 3, 4가 있었다고 쳐봐. 얘네가 둘 다 1로 갔어, 얘들아. 얘네가. 그러면 얘네가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이해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지. 4번 맞는 말이야. 얘네가 지금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빠짐없이 대응이 되었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개수랑 여기 있는 개수랑 같으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서로 다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야. 넘어갈게. 아이고 뒤지겠다. 자 10번 보자 10번. 오늘 자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자 여기는 일단 퍼즐 맞추기를 하는 부분인데 f3이 이래. 그랬을 때 f가 3은 얼마니?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보면 너네는 0을 집어넣어야 돼. 0. x랑 y에다 다 0을 집어넣을게. 이거 말고 다르게 들어가는 애도 있긴 해 문제. 근데 대부분이 0을 집어넣는 거야. 자, 0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뭐야? f0이지? x랑 y에 0 들어갔으니까 괄호 안에 계산한 게 0이잖아. 우변은 얘 0 들어가고 얘 0 들어가니까 f0이 하나, 두 개 있겠네,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하나 지우면 f0이 이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f0이 0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f3이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f마 3은 얼마니?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이거는 퍼즐을 많이 풀어봐야 돼. 자 여기에 선생님이 x를 3이라고 놓고 y를 마 3이라고 놓을게. 그러니까 여기도 3 넣고 여기에 마 3 넣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될 거냐면 좌변은 3하고 마 3 들어갔으니까 괄호 안에 0 되겠지? 우변은 f에 3하고 f에 마 3이 더해진 식이 나오겠네. 자 그리고 숫자로 바꿀 거야. 얘는 0이잖아. 얘는 문제에서 2라고 줬네.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퍼즐 맞추기를 할 거야. 숫자를 잘 집어넣으면 돼. 잘 집어넣는 팁은 일단 이런 형태에서는 얘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 F0, 0이거 이렇게 해서 부호가 반대인 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하나씩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단 풀어갖고 와봐.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여기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집합 x가 1, 2, 3이 원수로 갖는 집합이고, 얘가 문제가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 그럼 우리가 모형을 만들었을 때 둘 다 정의역하고 공역이 x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1, 2, 3이 있고 여기도 1, 2, 3이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겠다는 뜻이지. 대응관계가 안 정해진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1대1 대응의 개수, 상등함수 개수, 상수함수 개수를 찾아보래. 자, 일단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얘네랑 얘네가 원소가 똑같은 개수만큼 있어야 돼. 왜? 1대1 함수 서로 다른 애로 가면서 여기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 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자, 우리가 이거 경우의 수 문제야, 얘들아. 이거는 경우의 수. 우리 뒤에서도 할 거야. 경우의 수 할 때. 이거 눈에 못 들어와. 자, 일단 1대1 대응은 얘부터 이쪽에 있는 짝을 결정을 해준다고 볼게.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짝, 얘한테 선택권이 있어. 얘는 몇 가지를 고를 수 있을까? 3가지. 그럼 여기다가 3가지라고 써줄게. 얘는 지금 1대1 대응에 관한 경우의 수를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가 우리가 얘네를 대응 관계를 지어줘야 함수가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몇 개를 만들 수 있냐는 얘기야. 1대1 대응은. 그럼 우리는 이 원소의 입장에서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몇 개로 가는지 경우의 수 측면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야. 1은 이 중에 하나 내가 3가지로 보낼 수 있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럼 3개 중에 3가지라고 이 경우의 수를 썼다는 얘기는 얘가 이 중에 하나 누구를 골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중에 누구 하나 골랐어. 1은 3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 그러면 요 2라는 원소가 다음 가자야. 얘는 그럼 몇 가지의 원소를 고를 수 있겠어? 이 중에서? 2가지를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얘도 얘가 고르는 경우의 수를 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얘도 골랐다라고 전제 조건이 깔린 거야. 그럼 1도 고르고 2도 골랐으니까 이 중에서 뭔가 2개도 고른 상황이지?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가 연속해서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이 경우의 수를 다 곱한다고 돼 있어. 그걸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총 6가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 그거를 선생님이 일일이 6개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수형도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줄게. 자, 1이라는 애가 짝꿍이 1, 2, 3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수형도로 그리면 되나? 경우의 수 오랜만에 해서. 자, 이렇게 할게. 자, 여기 정의역의 원소고, 얘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고, 얘네 짝꿍을 밑에다 다 적어볼게. 그러면 1, 2,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요 밑에 줄은 다 얘네 짝꿍이 될 수 있는 보기들 다 적어보겠다는 뜻이야. 맞아, 아니야? 1, 2, 3, 1, 3, 2.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2가 오는 거. 2, 1, 3, 2, 3, 1. 3이 오는 거. 3, 1, 2, 3, 2, 1. 이거밖에 없어요, 6개야. 알겠니? 근데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이걸 다 못 세잖아. 몇 개 안 되니까 셀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센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 찾으래? 항등함수. 야, 항등함수는 우리가 얘네 대응관계가 끝나야 그걸 한 가지로 세는 거지? 요 대응관계가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갔을 때 요게 이제 대응관계가 하나 정해지면 이게 한 가지로 카운트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연진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1, 2, 3이 1, 2, 3으로 대응되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짝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게 다 1로 대응이 되는 게 요게 이제 대응 관계가 끝난 거지. 요러면 이제 한 가지의 함수가 결정되는 거지. 이제 이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럼 상수함수는 내가 얘네 세 개를 뭉뚱그려서 한쪽으로 보내면 한 가지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를 총 몇 가지나 만들 수 있겠어? 세 가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세 가지. 얘는 한 가지. 얘는 6가지 해서 총 10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경우의 수가 근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나도 어렵거든요.